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 8호호 일대는 거센 화염과 총성이 밤낮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역사적인 대전과 마주했다. 바로 8호호 전투다. 이 전투는 625 전쟁의 수많은 격전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군 최초로 중공군 격파라는 쾌거를 이룬 전투였기 때문이다. 그날 국군 장병들은 중공군의 무차별적인 파상 공세를 뚫고 끝내 승전의 깃발을 세웠다. 적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로 무장했지만 우리의 병사들은 강인한 정신력과 필사의 투지로 이를 막아냈다. 8호호 전투는 단순한 일회성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국군의 전투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상징이었고 전 국민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순간이었다. 특히 이전까지 미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던 국군이 독자적인 힘으로 중공군을 상대로 승리한 사건은 전쟁의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 또한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 당시 국군 최초로 중공군 격파라는 타이틀을 쟁취한 부대는 국군 제6사단이었다. 이들은 8호호 일대의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묵묵히 전진했고 참호 하나하나를 피로 물들이며 뚜벅뚜벅 승리의 길을 걸었다. 8호호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치열한 육박전,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사력을 다해 싸운 국군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승전 소식이 아니다. 8호호 전투가 의미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희망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병사들의 헌신과 용기다. 이 전투는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운다. 8호호의 물빛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전사의 호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 8호호 전투는 1951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4일간 강원도 인제군 북방, 당시에는 대암호로 불리던 저수지 일대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국군은 중공군 제60군과 맞붙었으며 국군 제6사단은 치열한 육박전과 포격전을 거쳐 중공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된다. 특히 국군 최초로 중공군 격파라는 전과를 올린 사건은 단순한 지역방어 이상의 전략적 의의를 지녔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중공군은 5월 공세라 불리는 대규모 반격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자 거대한 병력을 동원했으며 특히 8호호 일대는 국군 방어선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은 이러한 중공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한 방어전을 벌였고 끝내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이 당시 8호호 전투는 국군이 중공군 주력 부대를 독자적으로 격파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내권. 당시 8호호 일대는 우거진 산악지형과 함께 늦봄의 변덕스러운 기후로 인해 전투 조건이 극히 열악했다. 연일 내리는 비로 인해 진흙탕이 된 전장은 장병들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했다. 게다가 중공군은 야간 침투, 은밀한 포복 전술, 우회 공격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 국군을 압박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국군은 사기 저하 없이 맞서 싸웠으며 적의 2배에 달하는 병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러한 점에서 8호호 전투는 국군 전투력의 향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국군 제6사단은 당시 8호호 서측 고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 제7연대는 8호호 동측에서, 제19연대는 서측 고지를 사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전투 초반 중공군은 수차례에 걸쳐 정면 공격을 감행했지만 국군의 치열한 방어에 번번이 저지당했다. 특히 제19연대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들은 적의 집중포화를 견디며 진지를 끝까지 사수했고 근접전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적을 격퇴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중공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전투 3일째에는 중공군의 전면 후퇴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곧 국군 최초로 중공군 격파라는 역사적 순간으로 이어졌다. 8호호 전투의 승리는 단순히 병력수나 무기체계의 우위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이는 철저한 방어 준비와 군 지휘관들의 현명한 전술 운용, 무엇보다도 병사 개개인의 투혼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국군 제6사단장 유재흥 장군의 지도력은 전투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유재흥 장군은 전투 초기부터 진지를 사수하되 절대 후퇴는 없다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병사들의 결속력을 다졌다. 이 같은 리더십 아래
국군 병사들은 사력을 다해 싸우며 적의 공세를 무너뜨렸다. 당시 언론 보도도 8.5호 전투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1951년 5월 22일자 대한민국 신문은 국군 제6사단 대암호 전투서 중공군 대병력 격파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며 국군의 사기가 크게 고무되었음을 전했다. 이러한 승전 소식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는 피란민과 국민들의 사기가 급격히 회복됐으며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독자 전투 능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상승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 언론은 한국군이 자국만의 힘으로 중공군을 무찌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8.5호 전투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린다. 전쟁사 연구자인 김진영 박사 국방대학교는 논문 625 전쟁 중 8.5호 전투의 전략적 의의 분석에서 8.5호 1대 방어 성공은 중공군의 5월 공세 전체의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국군 전투력의 급속한 향상을 국제사회에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8.5호 일대의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중공군은 동부전선 전반에 걸쳐 계획했던 대규모 진격작전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625 전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국군 최초로 중공군 격파라는 상징성은 이후 국군의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했다. 전투 이후 각 부대에서는 8.5호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결속과 투쟁심을 강조하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했다. 특히 국군 제6사단은 이 전투를 기념하여 매년 8.5호 승전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8.5호 전투는 단순한 전장 하나를 지킨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적을 무찌르고 끝내 승리를 거머쥔 국군 장병들의 투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8.5호 전투는 대한민국 국군이 스스로 일궈낸 위대한 승리였다.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에 의존하던 초기와 달리 국군은 이 전투를 통해 독자적인 전투 능력을 세계에 입증해 보였다. 특히 국군 최초로 중공군 격파라는 기록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전쟁 전반의 흐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전환점이었다.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은 척박한 산악지형과 열세의 무장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웠고 끝내 승전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오늘날 우리는 8.5호 전투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투지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투는 증명했다. 또한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임을 일깨운다. 강인한 의지,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동료를 향한 깊은 신뢰. 이 모든 것이 8.5호를 지킨 힘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8.5호 전투처럼 끝까지 믿고 싸우는 이들이 있는 한 정의와 평화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의 가치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그날 8.5호의 물결 위로 울려 퍼졌던 승전가는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서 힘차게 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장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진리 하나를 되새기며 글을 맺는다. 위대한 승리는 언제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시작된다. 윈스턴 처칠.